안녕하십니까. 유러피안 디자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러피안 디자인은요, 포멀 리니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선과 뭉치, 그 다음에 음화적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은 굉장히 복잡하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전혀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되는 그런 방식의 그 형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마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재는요, 선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질감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석화버들이라고 하죠. 석화버들하고, 그리고 선으로 쓸 만한 게 이 염난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고요. 또 여기 줄맨드라미죠. 줄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색감도 또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강한 폼의 느낌으로는 프로테아입니다. 프로테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각적인 이끌림을 주는 그런 소재죠. 그래서 프로테아 같은 종류가 보통 열대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선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형태의 꽃이고요. 그리고 거베라, 또 질감의 느낌이 좀 잘 어우러지는 라넌큘러스, 또 석죽은 채워주는 소재로 굉장히 좋은데요. 선들이 뻗어나가는 중간중간을 메워주는 소재,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소재로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 먼저 석화버들 선을 먼저 보고, 수직선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사선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선은 수직선의 느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느낌으로 좀 표현해 보고자 하고요. 그러면 적절한 높이에 따라서 잘라주어야 되겠죠. 자, 먼저 중심부에다가 선을 좀 꽂아주고요. 그리고 폼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테아를 넣어주는데요. 프로테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잎이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는데 잎 소재랑 같이는 그다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처럼 꽃의 느낌을, 그러니까 뭉치의 느낌을 좀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쓸 때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린이 있는 느낌보다는 그 꽃 자체의 그런 시각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잎 소재를 조금 잘라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테아 줄기를 보시면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게 프로랄 폼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프로랄 폼을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정력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거친 면을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잎 소재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꼭 포컬 포인트의 느낌처럼 꽂아주시면 돼요. 깊숙하게 꽂아주시고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좀 깊숙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 포컬 포인트, 그러니까 프로테아만 있으면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잎 소재로 좀 가려줘야 되는데, 갈락스 잎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려주기에 좋은 소재예요. 그 전에 전체의 운용을 좀 해줘야 되겠죠. 전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좌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측 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우측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염난의 선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요. 염난 느낌을 좀 표현해 주고자 해요. 그러면 화기에 맞게끔 염난을 좀 배치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얘는 좀 선의 느낌이 가지런한 느낌이 들고요. 셀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고 약간 입체감마저도 들죠. 서로 포멀리니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그 소재의 그런 특징을 좀 잘 표현하시면 좋고요. 서로의 대비가 되게끔 대조감을 잘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일직선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밑부분 떨어지는 라인을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선에 맨드라미가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화기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부분에다가 올려놓고요. 뭐 콘솔도 좋고, 뭐 지금 이런 종류의 그 선반이 있다면 그런 선반에다 올려놓으셔도 좋은데, 더욱 감상하기에 좋은 거는 이렇게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끔 연출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놓으실 장소도 그런 장소에다가 그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항상 내가 디자인을 할 때는 물론 그 디자인하기 전에 디자인이 들어갈 그 장소가 정해지겠죠. 장소가 정해지고 또 장소에 따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색상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부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질감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소재들이 좀 같이 들어가 주는데요. 입소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옆난 같은 경우에요. 홀쭉한 부분에서 약간 넓은 잎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측백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요. 측백을 지금 이용하는 것도 지금 옆난이랑 느낌이 딱 대조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느낌이 각각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측백의 느낌이 사는 것보다는 옆난의 질감이 또 옆난의 선이 좀 살게끔 그 디자인을 해주는 게 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다음에 꽃을 꽂게 되면 꽃 소비량도 좀 적고요. 꽃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꽃이 너무 빼곡해서 전체적인 선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뒤에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잎소재를 주의 깊게 보시면요. 잎소재 들어간 거나 꽃소재 들어간 꽃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들어간 거나 보시면 다 줄기 배열 자체가 한 점에서 모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리니어 디자인 같은 경우 평행의 줄기 배열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교차의 줄기 배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포멀리니어 제가 하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방사상의 줄기 배열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모아지도록 모든 줄기들이 한 점에서 모아지도록 일생장점을 갖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부분 마찬가지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프로테아 느낌이 앞서 보셨던 이제 프로테아요. 프로테아가 워낙 그 부피감이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시각적인 무게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처리를 자칫 잘못하시면 프로테아만 이렇게 똑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안정감을 못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잎소재를 적절하게 좀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테아 질감은 굉장히 그 보기에도
뭐 울룩불룩하죠. 그래서 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인데요. 거기에 너무 강한 질감의 소재를 써주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은엽 아카시아가 보이는데, 은엽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한 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만 써주면, 근데 이제 이 은엽 아카시아 배열되어 있는 것 자체가요, 프로테아 잎 소재에 배열되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잎의 질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로 잎 소재 먼저 넣어주고요. 특히 프로테아 바로 밑부분에 지금 갤럭시 앱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잎부분에 부분을 잘 마감을 해주셔야지 훨씬 프로테아가 안정감 있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넣어주는 김에 살짝 윗부분도 좀 놔주게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베라예요. 이쪽에 맨드라미가 굉장히 더 돋보이고 선의 느낌이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프로테아보다 색감이 조금 더 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해 보이는데, 거기에 사선 방향으로 조금 짙은 색감의 거베라를 쓸 텐데요.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상태는 철사 처리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유통 과정에 조금 편리하게 하게끔 위해서 테이핑 처리도 돼서 나오고, 뭐 캡도 씌워서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캡도 벗겨 주셔야 되고요.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하고 벗겨져 있는 상태하고는 확연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철사 처리 방법도 줄기가 그 거베라처럼 비어져 있는 그런 소재들은 인서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줄기로부터 관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철사 처리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테아랑 굉장히 많이 틀린 질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질감은 같은데 그 모양 자체가 조금 틀린 게, 프로테아는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이 거베라는 상당히 평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거베라를 쓰실 때는 두 소재가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들게끔 써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고 입체감이 있게끔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디자인 기법으로 볼 때 테라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단의 느낌이 들게끔 써주시는데요. 살짝 구부려서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 들어갈 때도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연못을 약간 구부려서, 바로 확이 안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확이 약간 밖에서부터 진행되도록 그 거베라를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맨드라미랑 딱 사선 방향이 되게끔 넣어주었고요. 정확하게 뭐 테라싱의 느낌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들게끔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세요. 자, 거베라가 들어갔고요. 지금 제가 쓴 방법은 테라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아 색감이랑 거의 유사한 수국을 뒤편에 좀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라넌큘러스요. 지금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석화버들하고
핑크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완전 핑크가 아니라 오렌지빛을 약간 담고 있는 핑크예요. 그래서 그 석화버들하고 그 프로테아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색상이 지금 이 라넌큘러스가 되겠습니다. 항상 배열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너무 그 밑에 부분이 뭉치감이 있어서 전체적인 선이 드러나지 않게끔 사용해 주시면은 이 디자인의 그 목적과는 틀리겠죠. 그래서 좀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너무 뭉치감이 들지 않게끔 배열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들어간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석죽은 공간을 채워주기에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또 나눠서 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채워주기에 적당한 소재들은 굉장히 뭉치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뭉치의 느낌만 표현하기가 가능한데 석죽은 솎아주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굉장히 장식적인 느낌으로 뭉치의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떤 공간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뭉치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잎 소재, 그러니까 꽃을 조금 제거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테아 주변에는요,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시각적인 자극이 강한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또렷한 소재, 장미 같은 소재라든가, 라넌큘러스도 사실은 굉장히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해서 시각적인 느낌이 강한 소재거든요. 그거를 바로 옆에 면에서는, 연속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넣어주고 있는 소재도 석죽, 같이 면에 있는 소재로는 석죽하고 지금 그 소국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프로테아 주변 넣어준 거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다음에 뒤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뭐 없을까요? 뭐 뒤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리니어라고 하기에는 이 선하고 수평선 흘러내리는 그런 곡선 정도, 흘러내리는 선 정도가 있는데, 흘러내리는 선도 조금 약하고요. 이쪽에 보여지는 뭔가 뭐 대각선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조금 필요해요. 이쪽 부분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게끔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앞부분에서 봐야지 그 선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앞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에 뭔가 얹어줄 때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위에 더군다나 사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수직선은 굉장히 강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수평선은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 사선은, 제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선이 사선인데요. 사선은 상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개념의 하강하는 개념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선을 자칫 잘못 쓰면, 그리고 또 시각적인 그런 그 집중 효과도 굉장히 커요. 사선을 잘못 넣을 경우에는 전체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제가 셀렘으로 사선을 넣고 있는데요. 셀렘의 선 같은 경우, 셀렘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앞부분을 조금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약간 쉘터링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려줘서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요. 그럼 이제 뒤쪽에 보면 뒤쪽의 선이 조금 부족하죠. 지금 그 마디초를 사용을 할 텐데요. 마디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철사를 좀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철사를 이용해서 뒤쪽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뒤쪽도 사선으로 넣어주는데 그냥 사선의 느낌을 넣어주기보다는 앞에 넣어준 꺾어준 선의 느낌을 좀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꺾어준 선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사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이 선이 모자랄 때는요, 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앞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살짝 한 선 정도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나머지 선들은 지금 염난이나 석화버들이나 다 모든 소재들이 질감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아니면 입소재가 있어서 무게감이 좀 있거나 한 소재인데 지금 그 마디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디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가볍죠, 선이. 그래서 전체적인 선의 무게감도 같이 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흥미거리도 제공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선이라든가 형태, 뭉치의 느낌이 끝났는데요. 강한 수직선하고요. 수평선의 느낌도 보여지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곡선도 보여지고요. 또 사선도 보여지죠. 사선의 느낌은 또 쉘터링 효과까지 보여줘서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선을 조금 더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멀 리니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선이 복잡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복잡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예요. 그래서 뭉치의 느낌과 선과 그 다음에 음화적인 공간의 느낌을 잘 활용하셔서 멋진 디자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